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광광 말고 지속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속광 제품 제가 이번에 하나 가져왔는데 지속광을 촬영하면서 순광광과 비교를 해서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까보겠습니다. 제가 뭐 언박싱 이런 걸 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일단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고 각종 이런 다들 아는 설명서들과 뭐 스티커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스펀지 재질로 제품이 보호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항공으로 날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호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요즘 굉장히 많이들 쓰는 지속광 조명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처음 써봤지만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있고 이렇게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본체는 일단 다 꺼내 볼게요. 꺼내 놓고 그리고 리플렉터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리플렉터가 들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어댑터가 들어 있네요. 이렇게 뭐 구성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봐볼게요. 본체, 그리고 어댑터, 케이블, 그 다음에 리플렉터. 이렇게가 풀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이쪽 부분은 보엔스 마운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엔스 마운트로 되어 있고 얘 역시도 보엔스 호환이죠. 그러니까 호환 마운트로 되어 있는데 보엔스 조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모든 거를 사용해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제가 스펙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좋은 점은 휴대폰으로 광량 밝기나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줘서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 아이를 컨트롤하지 않고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이 제품을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전원 꼽는 쪽도 이렇게 캐논 단자라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무래도 좀 더 만듦새가 조금 더 전문적인 조명 같다는 느낌 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콘센트를 꽂아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콘센트 역시도 이쪽 앞부분이 이렇게 빨간색 플러그가 되어 있어서 꽂으면은 뺄 때 그냥은 안 빠지고 얘를 제껴야지 빠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리플렉터를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쉐이핑 툴들도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조명과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이름이 라이트 돔 2라고 되어 있네요. 라이트 돔. 그러니까 소프트박스인데 지속광에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건데 사실 뭐 순간광에 사용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저기 보시면은 연결 부위, 그러니까 이 조명과 체결되는 부위가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되는 보엔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 체결점이 있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세팅이 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우산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산 같은 날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잡고 올리면은 이렇게 딸깍 하고 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올려서 체결을 해주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방향으로 하기보다는 좀 대각선 방향으로 해주는 게 골고루 분산적으로 얘를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파라볼릭과 비슷한 방식인데 얘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화면 이쪽에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 체결이 완성된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풀 때는 역순으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풀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벨크로를 채워주면은 간편하게 체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쉐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좀 깊습니다. 깊어서 인물 촬영 같은 거 할 때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중막을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고 겉쪽으로 또다시 이렇게 소프트박스를 달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광과 순광광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어려워한 데보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광과 순광광 사실 다 비슷합니다. 광량도 뭐 순광, 사광, 역광, 역사광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방향만 똑같다면 나타나는 효과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순광광을 썼을 때는 굉장히 조리개 수치가 높아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순광광 역시도 굉장히 낮은 조리개 수치에서 촬영할 수 있고, 지속광 역시도 충분히 순광광처럼 그렇게 빠른 동작도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조명이냐 한번 빵 하는 조명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리고 지금 저를 비치고 있는 조명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마란 200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서 밝기나 각종 효과들을 연출을 하고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광량이 100%로 되어 있는데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얘를 줄여볼까요? 지금 아마 지금 줄이면은 어두워졌죠. 그리고 밝아졌죠. 이렇게 이 자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아서 블루투스를 연결시켜서 연동을 시키면은 이 자체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각종 효과들도 여기서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아마란 200D에 대한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란 200D와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프로포토의 조명을 비슷한 세팅으로 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둘 다 비슷한 라이트 쉐이핑 툴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둘 다 원형의 비슷한 사이즈의 소프트박스를 씌우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델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언택스 시대에 모델을 불러서 촬영이 좀 애매하기도 해서 마네킹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광으로 지금 이 정도의 조명이겠죠. 이쪽 전방 45도에서 빛이 떨어지게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순광광과 지속광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광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설치된 조명이 아마란 200D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D를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보이다시피 이쪽으로 라이팅을 줘서 보시면은 이쪽 부위가 삼각형의 빛이 형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인물 사진 원라이팅으로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따가 순간광으로 촬영할 때도 세팅을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화이트 밸런스 역시도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개 수치는 5.6을 놓고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찍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결과물과, 그리고 이제 순간광으로 조명 세팅을 바꿔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조명을 바꿨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거는 아까 촬영했던 지속광이 아닌 순간광입니다. 순간광 아시죠? 프레시라고 불려지죠. 저는 물론 스튜디오 촬영하는 이제 파워팩을 이용한 순간광이긴 하지만 똑같은 이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광을 가지고 이번에는 마네킹을 찍어서 어떤 느낌이 들지, 과연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지 다를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찍어볼게요. 자, 동일한 위치에서 순간광과 그리고 지속광을 놓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결과물을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큰 차이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광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은 요즘 들어서 지속광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순간광으로 찍었다, 지속광으로 찍었다, 과연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판단할 수 없을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광과 지속광 각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초보분들이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속광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지속광은 노출기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촬영하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광은 조금은 더 조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금 어려운 조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지속광으로 촬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순간광만 써야지 사진을 잘 찍고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굉장히 지속광들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광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아마란 200D로 촬영한 샘플들이 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 좀 안타깝네요. 그 초상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제가 주로 촬영하는 피사체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저는 이제 광고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진을 이렇게 초상권 문제가 걸려서 막 함부로 오픈시키기 좀 어려워서 광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올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최소한 뭐 1년 정도 안에는 그걸 오픈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하지만 조만간 제가 지속광을 이용한 인물 촬영에 대해서 모델을 섭외를 해서 모델을 촬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아마는 200D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순간광과 지속광의 비교 촬영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